이번 자료는 43번 자료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확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물론 사업이 잘 돼서 자꾸 넓혀가는 거 좋습니다. 바람직하겠죠. 사업 확장하다가 더 넓힐 데 없으면 또 분점을 내죠. 2개, 2호 분점, 3호 분점. 네, 좋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괘는 그러한 질문을 받고 살펴봤을 적에 이미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 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주는 어떠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하는 것도 한번 살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 갑인생입니다. 계유월, 신미일, 기해시. 자, 이 사주는 꼭 강하다고만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약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느낌을 갖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들어야 될지 놔야 될지. 이럴 때에는 그냥 불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불약.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불약은 즉 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울질에서 크게 빠지지 않으면 그냥 막 강한 걸로 보자. 즉 식재관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크게 강해 보이진 않는데 그럼 왜 약하다고 안 할까? 그것은 바로 관살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살이 보이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강해 보이지 않는다. 불강이죠. 약해 보이지 않는다. 강해 보이지 않을 때는 약으로 봐야 됩니다. 약해 보이지 않을 때는 강으로 봐야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관살이 많을 때에는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약으로 보십시오. 관살이 안 보일 때는 크게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강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놓고서 연구하는, 어쩌면 그 실전에 입각해서 살펴볼 수 있는 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금왕절입니다. 목별 힘 없습니다. 힘 별로 없고, 이 해수도 이렇게 견제받고 있는 분위기로 봤을 때 대단히 빠져나갈 기운이 아니다. 이 금은 충분히 이 형세를 가지고서 버틸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 공부도 지나는 길에 하시면 좋죠. 항상 자신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정리하는, 해결하는 힌트를 얻으신다면 훨씬 더 용신 찾아서 판단하는데 힘이 덜 들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신은 뭐냐? 보니까 식신 있군요. 식신생재입니다. 식신생재로 가고 여기 상관도 있네요. 또 상관도 있고, 즉 식상이 있다. 이런 사람은 유통업이든 제조업이든 자기 의지대로 할 것이고, 이 사주를 가진 사람에게 직장은 아마도 직장이 지읒도 꺼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계획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직장은, 이런 얘기는 이미 번거로운 군더더기가 될 뿐입니다. 사업 좋습니다. 의류 사업을 한다. 의류점, 옷가게가 되겠죠. 옷가게를 한다. 자, 옷가게를 하는데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자,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확장이죠. 이거는 이제 확장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추가가 되겠습니다. 2호점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자, 이 당시 세운은 경인년입니다. 그대로 점괘를 놓고 세운 기준 삼으면 되겠습니다. 경이 들어왔네요. 돈이 부서지겠습니다. 그렇겠죠. 간목이 지금 제한입니까? 부서지겠는데 개수가
그것을 유통시켜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때 계수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경금은 갑목을 치기 전에 우선 계수에게 정을 줍니다. 생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재물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틀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신묘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경인 신묘는 천간의 경신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것은 단지 원국의 월간의 계수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계수가 아니라면, 물론 임수도 아니라면 경인의 경은 급제로 작용해가지고 큰 금전적 손실을 암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업이 가능하다. 물론 식신생재는 제조업이긴 하지만 원래는 만들다가 또 유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 차이는 크게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점괘를 통해서 확장이 과연 좋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이미 임지는 영량이 됩니다. 네, 삼각관계 한번 따져봐요. 네, 영량이 충분하다. 이제 경도 있네요. 이미 자기를 하고 있었다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또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상관생재로 가고 있군요. 저 을목은 상관이고 사화는 재고. 예전에는 만들어 팔다가 이제 요령이 생겨서 이제 사다가 파는 이런 형태로 변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점괘는 시간으로도 보고 공간으로도 봅니다. 낭월이 보는 관점은 주로 시간적으로 관찰을 합니다만은 가끔 화인이 풀이하는 걸 보면은 공간적인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남녀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좀 양적인 존재라 시간에 민감하고 여성은 음적인 존재라 공간에 좀 더 눈이 잘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건 스스로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고 해서 남자도 공간으로 봅니다. 또 여성도 시간으로도 봅니다. 자, 공간으로 봤을 때 가게가 둘입니다. 돈 들어오는 곳이죠. 하나는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 뭐냐? 앞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영량이 되기 때문에 복음만 아니라면 나쁘다고 할 점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사가 만나서 이 정신적으로 갈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가게 늘렸다가 두 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5분이었더라면 그때는 복음이 해당이 없습니다.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보이면 일단 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대부분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험해 보니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걸로 충분하다. 이 상관생재로 또 추가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행 원리로 봤을 때는 군더더기죠. 뭐 이렇게 해서 토생금은 되고 금생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수생목 목생화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오겠네요. 그런데 하나를 더 만들고 싶어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하라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글쎄. 근데 이미 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공간으로 보는데 앞으로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뢰하신 분 어머니께서는 예감이 안 좋아서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정작 본인은 이미 암암리에 다 해놓고 나서 그냥 대접상 그냥 어머니한테 끌려서 온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굳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하라는 말을 합니다. 다행히 나중에 들어봤더니 유지는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금고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는 된다. 물론 뭐 가족이 아닌 다음에야 구태여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짐작만 하고 나중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게는 잘 된대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한테까지 힘든 얘기는 안 하겠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주에서 식신생재로 가는데 사주가 점괘에서 상관생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사주와 오주가 뭔가 좀 서로 보이지 않는 끈이라는 것이 나오죠. 끈, 우주에서 끈이 있다. 끈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 두 관계에도 어떤 통로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임상하시면서 사주와 오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끔 살펴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주가 사주를 통해서 나왔어야지 전혀 생뚱맞게 하늘에 뚝 떨어진 거라고만 본다면 좀 오히려 더 혼란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임상하다 보면 신기한 점괘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점괘가 나옵니다. 어떤 사안을 물었는데 점괘에서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일 때는 일단 노라고 하면 됩니다. 점괘가 딴짓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었다 그럴까요? 네. 학생이 선생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이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때는 점괘가 겉돌게 됩니다. 그때 이게 모르겠네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답을 회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입니다. 점신이 답을 회피한다면 굳이 뭐 된다고 하라고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점에서 좀 더 있다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유용할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